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네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NC에서 기계 좌표계와 공작물 좌표계를 알아보았고, 몇 가지 NC 코드를 가지고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간단한 형상이 가공되는 것을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한 내용에 이 원오버간 하나만 더 추가해서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같이 작성한 NC 프로그램인데, NC에서 가장 기본 단위를 우리가 워드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워드는 영문자, 대문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수치로 해서 워드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G91, 뭐 X0 이런 것들이 워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가 몇 개 모여서 블럭을 구성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NC 기계는 요 블럭 단위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절대지령으로만 우리가 NC 코드를 짰었는데, 그러니까 절대지령이라는 것은 공작물 좌표계의 좌표값으로 지령을 내리는 게 이제 절대지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분지령은 공작물 좌표계의 좌표값이 아니라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공구가 이송하는 방향하고 거리로 지령을 내려주는 게 증분지령이라고 했었죠. 자, 저번 시간에 작성한 내용을 한번 증분지령으로 바꿔보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증분지령으로 바꿔보면은, 자, 현재 이제 공구는 이제 여기 A의 위치까지는 지금 이제 동일하게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B까지 공구가 이송을 하면서 이 증분지령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절대지령 상태니까 여기 기계 원점 공작물 좌표계 설정하고 가공 시작점으로 가면서 여기 G90 지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지령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A부터 B까지 증분지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G91 지령이 내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공작물 좌표의 위치는 공작물 좌표의 좌표값이 아니라 현재 공구가 x가 마이너스 7의 위치에서 y하고 z는 변하지 않고 x가 45 위치까지 가야 되니까 증분량으로 따지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52만큼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01 x 52.0으로 지령을 내려주면은 증분지령으로 공구가 A부터 B까지 직선으로 이송하면서 가공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B에서 C의 경로는 B를 기준으로 해서 C점은 X도 25, Y도 플러스 방향으로 2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G91은 한번 지령을 내려주게 되면은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그 증분지령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B에서 C까지 가공하는 지령은 X25.0, Y25.0으로 지령을 내려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D까지 간 다음에 자, 공구를 안전거리 도피할 때는 우리 NC에서는 절대지령이 기본이기 때문에 다시 절대지령으로 바꾼 다음에 안전거리로 도피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공구의 이송과 관련된 G코드를 보관 기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직선 보관은 이제 시점과 종점을 이제 직선으로 연결하면서 공구가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가공하는 게 이제 직선 보관이 되겠고요. 원호 보관은 시점과 종점을 원호로 연결하는 게 이제 원호 보관이니까 공구가 원호 경로로 이송을 하면서 가공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G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원호 보관은 두 개가 있는데, 원호 보관 G02는 CW는 시계 방향을 의미합니다. 클락 YZ 해서. 그래서 G02는 지금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종점까지 지금 원호 경로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얘가 지금 시계 회전 방향으로 경로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G형으로 지령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경로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원호가 어떻게 또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크기의 원호를 우리 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원호로 경로를 형성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반시계 방향으로 원호 경로가 형성이 되는 경우는 G03으로 지령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의 이송은 요 네 가지가 답니다. 여기 이제 가공하지 않고 움직일 때는 G형령, 그 다음에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가공하는 경우에는 G형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호 경로를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시계 방향은 G형이, 반시계 방향은 G형3으로 지령을 내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네 개의 그 코드를 묶어서 요 첫 번째 그룹, 요 그룹 0완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G형령의 위치 결정은, 얘는 이제 뭐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급속 위치 결정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목적이 현재 위치에서 지령한 위치로 급속 공구를 급속 이송시켜 주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G90하고 G91은 뭐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생략하면 되겠고요. 이 급속 이송 속도는 우리가 NC에서 따로 지령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얘는 기계의 사양의 그 급속 이송 속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얘는 이제 실제 판매되고 있는 머신 센터 이해가 되겠는데, X축, Y축은 원래 테이블이 움직인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이 움직일 때는 급속 이송 속도는 40m/min. 그 다음에 Z는 이제 공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급속 이송 속도는 한 36m/min으로 기계를 갖다가 설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G형령 지령으로 움직일 때 공구하고 공작물이 충돌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G형령의 위치 결정 코드의 목적은 현재 위치에서 지령한 위치까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게 주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뭐 사실 중간 경로는 뭐 G형령의 경우는 이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NC에서는 이제 G형령 지령을 내렸을 때 실제 공구가 이송되는 경로는 요 두 가지 방법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 비직선형 위치 결정은 G형령으로 지령을 내려주게 되면 이제 현재 위치에서 각 축이 그냥 그 독립적으로 최대 이송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뭐 X축도 최대 이송 속도, 뭐 Y축도 최대 이송 속도, 그 다음에 Z축도 최대 이송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자, 일단 여기 XY만 보면 XY는 어느 방향으로 나오게 됐죠? X하고 Y가 최대 이송 속도가 똑같으면은 45도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처음에는. 그쵸?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가, 자, 이 경우에는 먼저 진행해 오다 보면은 먼저 Y축이 목적지에 먼저 도달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Y축은 목적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Y축 서버 모터는 정지가 되고, 이때는 X축만 움직여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령한 요 종점 위치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가 얘는 직선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비직선형 위치 결정이라고 하고요. NC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G형령 지령에 요 비직선형 위치 결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직선형 위치 결정은 이제 G형령 지령이라도 전체 경로를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주게 되는데, 직선으로 갈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X축, Y축, Z축이 서로 상호 제어가 돼야 되죠.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구태여, 뭐 중간 경로에 무관하니까 G형령 지령일 경우에는 이 비직선형 위치 결정을 사용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공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에 접근을 시켜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공구를 이송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먼저 XY 평면에서 공구를 움직여 준 다음에 XY 평면에서 공구를 움직여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Z축으로 이제 이송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NC 코드가 두 개 블록으로 작성이 되겠죠. 그렇죠? 먼저 첫 번째 XY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 두 번째 요 Z 위치 결정해서 두 블록으로 작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위치에서 그냥 한 블록으로 X, Y, Z 위치를 지령을 내려주는 방법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 NC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그러니까 먼저 XY 평면에서 움직인 다음에 Z축으로 이송을 내리는 방법으로 NC 코드를 짜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블록으로, 그러니까 XY 평면에서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Z축으로 공구를 이송시키는 방법은 어, 그 공구를 공작물 표면 아래로 내릴 경우에 두 개 블록으로 지령할 경우에는 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한 개 블록으로 지령을 내릴 경우에는 여기 G형령의 위치 결정이 경로가 직선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지금 오른쪽 그림 보면은 뭐 직선으로 간다면은 간섭이 생기지 않겠지만 얘가 직선으로 가지 않고 비직선 위치 결정으로 가기 때문에 공작물 표면 아래로 내릴 때 잘못하면은 요 공구하고 공작물하고 이런 부분에서 비직선 위치 결정으로 가면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NC 코드 짤 때 우리는 이제 그 G형령으로 그 공구를 공작물에 접근시킬 때 두 개 블럭으로 지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공구가 공작물 근처에 있으니까 가공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공구를 안전거리로 도피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거리로 도피할 때는 반드시 G형령으로 해서 Z방향으로만 이송을 시켜줘야지, 공구를 위로만 그대로 이렇게 이송을 시켜야지 간섭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가공하고 나서 이제 공구가 뭐 공작물 속에 있는데 공작물 내부에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XYZ 지령을 갖다가 내려주게 되면은 움직이면서 이런 부분에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G형일 직선 보관은 이건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현재 위치에서 지령한 위치까지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가공할 때 사용되는 코드라고 했죠. 그래서 G90 절대지령, G91 증분지령은 뭐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을 해주면 되고요. XYZ는 좌표값이니까 반드시 실수 데이터 소수점 찍어야 되고, F는 이송속도 요거 그냥 정수로만 쓴다고 했습니다. 또 그 변화되지 않는 좌표값은 생략을 해주는 게 우리가 NC 코드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다음에 한번 원어 보관 코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어 보관은 이제 시점에서 이제 그 지령한 종점까지 공구가 원어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송하면서 가공이 되니까 가공된 형상이 원어 형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게 종점의 좌표하고 그 다음에 원호 반경이 지령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원호 반경이. 그래서 두 가지가 종점의 좌표, 그 다음에 원호 반경, 이게 반드시 좀 지령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점을 연결하는 원호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아까 뭐 이제 뭐 이게 뭐 G형이 뭐 이쪽으로 가면 이제 G형섬이라고 얘기했지만 두 점을 연결하는 반경이 동일한 원호의 개수는 뭐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원호의 개수는 두 점을 연결하는 반경이 같은 원호는 무수히 많게 되죠. 그렇죠? 얘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키게 되면은 어느 경로를 가더라도 전부 똑같은 반경의 원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호 보관은 원호가 위치하는 평면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면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원호니까 절삭 깊이는 일정하게 주고, 그러니까 절삭 깊이가 이 경우에는 Z가
수치가 절삭 깊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절삭 깊이는 일정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 경로를 원호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XY의 원호 보관은 Z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좌표는 그쵸, 원호 종점은 그냥 XY 좌표로만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R은 원호 반경이고 똑같이 F는 이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17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냥 원호 보관이 뭐 나오면은 얘는 그냥 XY 평면에서 여러분이 원호 보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G02는 원호 경로가 시계 방향. 지금 요 밑에 그림에서 1번 경로가 시계 방향이죠. 그렇죠? A부터 B까지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시계 방향. 이렇게 볼록하게 강화할 경우에는 그래서 G02.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거라도 G03으로 지령을 내려주기엔 반시계 방향이니까 원호의 크기는 같으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경로가 형성이 돼서 G03은 이 두 번째 경로로 공구가 이송이 되겠죠. 저기 CW는 여기 클락와이즈, 그 다음에 이제 CCW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해서 기계공학에서는 뭐 NC뿐만 아니라 회전 방향을 나타낼 때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CW, CCW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한번 이제 몇 가지 실제 이제 원호 보관 그럼 NC 코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원호 보관할 때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G17도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좌표는 이제 XY 좌표가 나올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좌표 값이 변하지 않으면 얘도 똑같이 좌표는 생략하면 되겠습니다. 원호 반경은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생략이 불가하고 얘도 이제 수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수점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원호 보관할 경우에는 이제 이 경로가 원호가 되기 때문에 잘못 지령을 내려서 만약에 원호가 형성이 안 되는 조건이면 이때는 이제 그 에러 메시지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현재 공구가 지금 5에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갖다가 A 5에서부터 A까지는 직선 보관이죠. 그쵸?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는 원호 보관, 그 다음에 B부터 O까지는 직선 보관이니까 한번 요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은, 자, 5부터 A까지 가는 코드는 어떻게 작성이 되죠? 5부터 A까지 가는 코드는 직선 보관이니까 5부터 A까지 가는 거는 이거죠. 그쵸? 요거는 요 경로는 그쵸? 직선 보관이니까 얘는 G01, 그쵸? 현재 위치는 여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선 보관의 종점은 x-20 y15니까 x-20.0 y15.0. 자, F는 뭐 사전에 우리 그 지령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B로 갈 경우에는 이때 원호 보관이죠. 경로가 원호니까. 근데 무슨 방향? A부터 B까지 가는 거는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니까 얘는 G02로 코드를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는 x20 y15인데 y 값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y 값을 생략을 하고 x 20.0 쓰고, 그 다음에 원호 반경이 25니까 r 25.0 하면은 경로가 이렇게 A부터 B까지 시계 방향으로 원호 경로로 이제 공구가 이송이 되면서 가공이 되는 거죠. B부터 O까지 가는 경우에는 다시 직선 보관이니까 반드시 코드를 G0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점의 좌표 X0, Y0 써주면은 경로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 한번 좀 볼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는 경우 살펴보면은 5부터 B까지 가니까 5부터 B까지 1로 가는 거니까 5부터 B까지 가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똑같이 좌표는 B점의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B부터 A까지 가니까 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G형삼으로 지령을 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점의 좌표를 쓰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B부터 A로 갈 때 X좌표만 변하니까 X-20.0 그 다음에 원호 반경 R25.0 하면은 B에서 A로 경로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증분지령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증분지령. 그래서 여기 우리 첫 번째 이제 경로가 OAB 5일 경우에 증분지령으로 짜보면은, 자, 5부터 A로 갈 적에 증분지령이니까 G91로 하나 추가가 됐죠. G91이, 그렇죠? G91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G91이 추가가 됐으니까 이때 좌표값은 얘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의미가 틀린 거죠. 그렇죠? 의미가 틀려요. 증분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 증분이 아닐 경우에는 얘가 XY 좌표값이지만 이 경우에는 현재 00 위치에서 X 증분, Y 증분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증분지령은 한 번 증분을 내리게 되면 이제 계속 유효하게 되니까 다음에는 그냥 G91 상태예요. 증분지령 상태가 되니까. 자, 원오버간 시계방향과 마찬가지로 G형이 이때는 X하고 Y가 증분좌표 값이니까 X는 어떻게 되죠? 현재가 마이너스 20인데 좌표는 플러스 20으로 가니까 X의 증분량은 플러스 4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X 40.0 써주면 되고, 그 다음 이때 Y는 증분이 없죠. 그렇죠? 쓰면은 Y 0인데, 그렇죠? 증분이 Y 15에서 그냥 15니까 Y 0인데 이 경우에는 생략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반경은 반드시 뭐 수치니까 반경 다시 지령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부터 O로 가는 경우에 얘는 이제 직선이니까 직선 보관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B 위치에서 5점까지의 증분량은 어떻게 해요? X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20, Y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15니까 여기 증분량을 써주게 되면 얘는 이제 증분 지령으로 경로가 만들어 증분 지령으로 이제 그 내려준 게 되겠죠. 자, 한번 뭐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실제 한번 수치를 가지고. 자, 현재 공구 위치가 이제 여기 뭐 직선 보관으로 해서 A까지 지금 왔다고 해요. 그렇죠? A까지 왔다고 했을 때, 여기 파란색으로 가는 거, 시계 방향이니까 G형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X하고 Y 좌표는 여기 B의 좌표, X 50.0, Y 40.0. 반경이 얘는 지금 그냥 90도 원호니까 10이죠. 그렇죠? 그래서 R 10.0 하면은 파란색으로 1번 경로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처럼 이렇게 뭐 모서리를 오목하게 뭐 파는 경우에는 이제 2번 경로로 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2번 경로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G형3, 그렇죠? X하고 Y 좌표는 B점의 좌표 반경 10 하면은 경로가 2번처럼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같은 그림인데 얘는 이제 뭐 C에서 D로 가는 거죠. 그렇죠? C에서 D로 갈 경우에는 시계 방향 어느 방향? 3번이 이게 시계 방향이죠. 이게. 그렇죠? 이게 시계 방향이니까 3번처럼 짜주면은 G형으로 짜주면은 요 3번 경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G형3으로 짜주면은 여기 4번 경로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경로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러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은 여러분이 반드시 공구 경로에 대해서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가지고 판별을 하는 거지 어떤 형상 가지고 판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이제 저번 시간에도 우리 NC 프로그램 짰었는데 이제 한번 그 서두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서두부는 목적이 뭐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약간 저번 시간보다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첫 번 이제 초기화인데 뭐 이런 사실 이제 그 지령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여기 기계 원점 복귀인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현재 위치에서 XYZ 축이 기계 원점 복귀하는 지령이 되고요.
자, 세 번째에서는 XY 위치 맞춰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공구에 접근시키면서 주축 회전시키고, 다섯 번째 블록에서는 가공 시작점에 Z 위치 맞춰주는 거죠. 그쵸? 아까 공작물에 그 주형령으로 접근시킬 때 XY 움직이고, 그죠? XY 여기서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Z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춰주는 거죠. 그쵸? 자, 요거는 두 블럭으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공구가 움직이는 거는 뭐 딱딱 나눠서 움직여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내려가면서 공구가 위로 내려가면서 이 부분에서 그냥 회전이 진행이 되고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 공구의 움직임이 두 개로 구분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두 블럭으로 이렇게 Z 중간에 20을 집어넣었다고 해도.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공이니까 되게 가공 처음에는 거의 다 직선 보관이 나오죠. 바로 뭐 원어부터 들어가는 경우는 뭐 거의 없으니까 이제 직선 보관으로 해서 이제 가공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로하고 이제 G91로 표시해 놓은 거는 G91은 증분지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증분은 가공할 때 그 NC 코드 짜기가 좀 편할 경우에 이제 증분지령으로 이제 짜는 거고, 그냥 뭐 절대지령으로 짤 경우에는 그냥 G91은 그냥 현재가 G90 상태니까 그냥 생략하면 그냥 절대지령으로 여러분이 NC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만약에 증분지령을 쓰고 나서는 반드시 뭐 안전거리 도피하거나 또 이제 중간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냥 반드시 절대지령으로 이제 좀 바꿔서, 하여튼 그 전체는 이제 절대지령이 기본이니까 절대지령을 움직이게 그 변환시켜 주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P점까지 왔어요. 여기 P점,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성해 줘야 될 거는 뭐만 작성해 주면 되냐면은 똑같이 쓰면서, 그쵸? 여기 가공 시작점에 X좌표, Y좌표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그쵸? 그 다음에 Z좌표가 얼마인지 얘 작성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작성해 줘야 될 게 여기 주축 회전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주축 회전수, 그 다음에 M3가 주축 정회전이니까 이 주축 회전수 할 때는 반드시 뒤에 M 영상까지 같이 써서 회전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정회전이니까 이 정회전 하라는 이 지령을 갖다가 여기다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번 전체 경로를 이제 P점까지 와 있으니까 P점부터 A까지 가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가면서는 직선 보관이죠. 그렇죠? 직선 보관. 그 다음에 다음 경로는 A부터 B까지 직선 보관 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부터 C까지 가는 경우에 B부터 C까지는 원호 보관 뭐죠? 원호 보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여기 요건 둘 다 전부 G01 상태고, 여기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죠. 그죠?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여기서는 G01로 코드를 바꿔서 지령을 내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C하고 D는 직선 보관이죠. 그쵸? C하고 D는 G01로 다시 코드를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D하고 E는 원호 줘야 돼. 그쵸? 반경이 50짜리 원호니까 방향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G03으로 지령을 내려서 2점의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원호 반경 R50.0 지령을 내려주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부터 F까지는 무슨 방향? 얘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시계 방향이죠. 그쵸? G02, 그 다음에 F부터 A까지는 무슨 방향? 다시 원호 보관, 이렇게 가는 거니까 G03 반시계 방향. 그쵸? A까지 와서, 자, 끝나는 거는 가공은 완성이 됐지만 우리 공구를 다시 A부터 여기 P까지 다시 이쪽으로 이제 다시 그 움직이면서 이거 G형일로 짜도록 하세요. 여기 G형일로 A부터 P까지 가면서 전체 경로는 P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돈 다음에
P까지 오는 걸로 짜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실제 실습에서는 이제 그 시뮬레이터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작성한 대로 NC 코드가 이제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실제 우리 실습할 때 사용한 시뮬레이터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공구 경로 보기 하게 되면 우리가 짜준 경로로 공구가 움직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여기 이제 그림 파일이니까 얘를 또 JPG 파일로 뭐 저장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능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이제 시트를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시트를 갖다가 참조를 해서 좀 짜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NC에서는 우리가 좌표값으로 움직여 주는 거니까, 자, 공구가 움직여 가야 될 좌표 위치를 먼저 정확하게 표시해 놓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절삭 깊이는 지금 8mm니까 지금 Z는 어떻게 전부 마이너스 8이죠. 그렇죠? 그래서 Z값 생략을 했고, 여기 이제 P점은 이제 공구가 벽면에서 한 2mm 떨어져 있는 위치로 해서 한 여기 X61 Y0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A, B, 뭐 C 나머지 좌표 값들은 이 도면에 수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수치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그 다음에 NC에서 가공할 수 있는 자릿수는 소수점 3자리, 소수점 3자리.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정밀하게 한다고 해도 소수점 3자리까지만 항상 그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 값을 정확히 이제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트는 이제 그 두 가지로 해서 여기 왼쪽에는 절대지령,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증분지령으로 짜보도록 하세요. 뭐 절대지령은 그냥 요 좌표만 가지고 짜면 되고, 그 다음 증분지령은 여러분이 여기 N60이 지금 가공 시작점이죠. 여기다가 이제 G91 지령을 하나 써주고, 그쵸? 이때부터의 좌표값. 그러니까 이 좌표는 이제 이거 Z는 변하지 않고 XY만 움직이는 거니까 이 XY 좌표값을 똑같이 증분으로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절대지령이 완성이 되면은 증분지령도 여러분이 작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C에서는 여기 우리 그 네이버에 카페를 하나 만든 게 있고, 여기 이제 카페에 이제 뭐 강의 자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지사항을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요 네이버에 요 자기 그 이메일 주소를 하나 좀 만들어서 요 네이버에서 이제 요 이나미 카페에 좀 가입을 하도록 하세요. 이나미 미케닉스에서 우리 이나미로 줬으니까 검색해서 이나미 써도 되고, 아니면 주소가 뭐 요 끝에가 이나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과제는 여기 각 반마다 여기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요 그 메일 주소로 좀 과제를 갖다가 좀 보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분간은 한번 여기 과제를 요 메일 주소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이러닝 사이트에도 좀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요 앞페이지에 있는 요 시트 자료도 요 카페에다가 파일을 올려 놓을 테니까 그 한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을 한번 저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좀 NC 코드 짜는데 이 시트를 활용하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좀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